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죠. 겨울비가 내리던 새벽, 정희는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고등어를 굽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퍼지자 시어머니는 거칠게 부채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침부터 비린내가 진동이야. 살림을 이렇게밖에 못해?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움켜쥡니다. 남편 철수는 신문을 들고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김치 한 접시, 미지근한 국 한 그릇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밥을 한 숟갈 뜨더니 바로 뱉었습니다. 이걸 사람 먹으라고 내놨어? 개나 줘. 주방에 있던 공기가 멎었습니다. 정희의 손끝이 떨렸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저를 내던지고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신문만 넘겼습니다. 그냥 넘어가. 어머니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그 말이 더 서러웠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식탁을 치우고 차가운 물에 그릇을 헹궜습니다. 손등에 물방울이 떨어졌지만 눈물인지 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부엌 창문 너머로 닭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마저 오늘은 비웃는 듯했죠. 아침이 지나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마당 앞을 지나다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태웠대. 역시 그 집은 며느리 복이 없어. 정희는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와 사람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했어? 너 같은 며느리 둘 바엔 개가 낫다니까. 순간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고 아이들이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머리를 숙이고 마당의 먼지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깨문 자국에서 피가 맺혔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몸을 돌려 부엌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안에서 짧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점심 무렵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자랑했습니다. 내 며느리? 그런 건 없다. 그냥 일꾼이지. 그 말이 문틈으로 흘러나와 정희의 귀에 꽂혔습니다. 정희는 그릇을 닦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비쳤지만 마음은 얼음 같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더니 다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냄비 뚜껑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신 울지 않겠습니다. 그 말엔 결심보다 오래된 참음이 섞여 있었어요. 불빛이 꺼지고 부엌엔 그녀의 조용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날은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로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에 집안이 술렁였죠. 철수는 허둥대며 통장을 뒤졌지만 잔고는 바닥이었습니다. 병원비 좀 마련해봐. 당신 비상금 있잖아.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낡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그동안 청소일로 모은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돈이 시어머니의 치료비로 들어갔지만 돌아온 건 감사 인사가 아니었죠. 그깟 돈으로 생색내긴. 시어머니는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젖은 수건을 쥔 손에 힘만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병원비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철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리려 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정희는 결국 다시 새벽 청소 일을 늘렸습니다. 새벽 5시 빗자루를 들고 비 오는 길을 걸었습니다. 길가에 불빛이 번지고 그녀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졌습니다. 퇴근 후엔 시장의 닭집으로 향했습니다. 닭 튀기는 냄새가 옷에 배어 하루 종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면 꿈속에서도 기름이 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살림은 제대로 안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말없이 방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에는 빚 독촉장이 쌓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들어온 뒤로 이 집이 망했어. 정희는 마루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빗자루를 세워두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끝이 떨리고 철수는 술병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눅눅하게 가라앉았고 비가 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방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바닥엔 오래된 굳은 살이 돋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다 다시 청소 도구를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자국이 무릉덩이에 번졌습니다. 불공평한 세상에서라도 버티는 방법은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엔 희미한 불빛만 남아 있었고 창밖의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이불 끝을 움켜쥐며 눈을 떴습니다. 세상은 조용했지만 마음속 분노는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 없는 분노가 다음 날을 예고하고 있었죠. 아침부터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추가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지만 잔액은 단 몇천 원이었습니다. 철수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 나라도 살려면 나가야겠어. 그 말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몰랐지만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그녀가 청소일을 나간 사이 남편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침대 밑엔 그의 낡은 신발 한 짝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부재를 눈치채자마자 며느리를 몰아세웠습니다. 내가 아들을 도망가게 만든 거야. 재수가 없어.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엔 남편이 벗어놓고 간 셔츠가 구겨진 채 걸려 있었죠. 그녀는 그 셔츠를 개어 서랍에 넣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칠게 문을 열고 나와 대문을 쾅 닫으며 떠났습니다. 이웃들이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집 남편이 도망갔다더라. 역시 며느리 팔자가 사나워. 그 말들이 담벼락을 넘어 정희의 귀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을 쓸던 빗자루를 세워두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 아래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그 새가 자유로워 보였지만 정희의 눈엔 외로워 보였죠. 점심 무렵 닭집 사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쉬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정희는 고맙다고 말하고 바로 일을 나갔습니다. 시장 입구에선 장사꾼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틈을 지나가며 멍하니 사람들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마다 삶의 흔적이 묻어 있었고 자신만 유난히 허전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자 대문 앞엔 낯선 상자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시어머니의 옷과 약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늘 병원에서 쫓겨났다네요. 정희는 말없이 상자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어두웠고 창밖에선 벌레 울음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풀며 약봉지를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방 한구석에 남편의 빈자리가 시리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정확히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시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녀는 등을 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 밖에선 찬바람이 스며들었지만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빛이 단단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 참았던 분노가 무게를 잃고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불공평했지만 이제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안의 불이 꺼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새벽 정희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엔 오래된 수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엔 닭집의 매출과 재료비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닭집 사장은 요즘 장사가 힘들다며 가게를 내놓을 생각이라 했습니다. 정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묻습니다. 얼마면 인수할 수 있을까요? 사장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당신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정희는 대답 대신 통장 잔액표를 내밀었습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사장은 잠시 말이 없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은행 대출을 받아 계약을 마쳤습니다. 가게 간판을 내리고 새 간판을 걸었습니다. 정희 통닭 글자가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첫날엔 손님이 적었지만 정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닭을 튀기며 기름 온도를 여러 번 조절했고 메뉴도 바꿨습니다. 기름이 튀어 팔이 되어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장부를 정리하며 하루 매출을 손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다시 오게 만들자.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 골목 아이들이 몰려와 치킨 냄새가 난다고 웃었습니다. 입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거기 새로 바뀐 닭집, 맛이 다르더라.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찾아와 포장 주문을 했습니다. 정희는 인사보다 감사 인사를 먼저 건넸습니다. 청소, 주문, 계산을 혼자 도맡았지만 피곤하단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닭집 불빛은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았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번졌습니다. 그녀는 퇴근 후 가게 셔터를 내리며 손바닥에 남은 기름 자국을 바라봤습니다. 그 자국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상인연합회에서 회의가 열린 날 정희도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다른 사장들이 그녀의 성실함을 칭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희의 닭집은 시장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늘었고 배달 주문도 쏟아졌습니다. 미경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가게 하나 더 내야지. 당신이 할 수 있어.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알고 있었죠. 밤하늘의 별이 하나 둘 켜지던 시간, 정희는 셔터를 닫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린내로 시작된 삶이 이제는 고소한 냄새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털고 골목을 걸어나갔습니다. 그 길 위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시장 끝자락 골목을 지나며 낡은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벽이 갈라지고 간판이 떨어진 폐가였죠.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 자리 언젠가 살아나겠구나. 그녀의 눈빛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저긴 다 망한 자리야. 몇 년째 빈 건물인 줄 알아? 정희는 대답 대신 손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임대료 시세와 유동인구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며칠 후 정희는 닭집 매출 일부와 저축을 털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건 투자 위험이 큰데 괜찮으시겠어요? 정희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안 괜찮을 때가 더 많았죠. 이번엔 괜찮을 겁니다.
그녀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손끝으로 도장을 눌렀습니다. 그 도장 소리가 마치 인생의 전환점처럼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건물 안에서 먼지를 털며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전등이 깜빡거렸고 콘크리트 냄새가 섞인 공기가 폐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웃었습니다. 정희는 낮에는 가게를 돌보고 밤에는 직접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손톱 밑에 흰 페인트가 굳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망치질 소리가 골목에 울렸고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여자 진짜 하네. 혼자서 저걸 다 고친다고? 그 소문이 퍼질수록 정희는 더 집중했습니다. 미경이 도와주러 와서 함께 철제 의자를 옮겼습니다. 둘은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며칠 뒤 인테리어 기사들이 합류해 벽을 새로 세웠습니다. 정희는 매일 아침 현장을 돌며 구석구석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준공 허가가 떨어진 날 정희는 테이프를 자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빈 건물 안엔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곳엔 이제 작은 카페, 미용실, 옷가게가 들어섰습니다. 첫 임대 계약자가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희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통장에 첫 월세가 입금되자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이라니. 말은 끝내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옥상에 올라 조용히 도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머슴처럼 살던 여자가 이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오래된 닭집 영수증 한 장을 꺼냈습니다. 기름 자국이 남은 종이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종이는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출발의 증거였죠.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멀리서 새벽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엔 수십 년의 눈물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골목의 첫 불빛이 그녀의 건물에서 켜졌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기 전 그녀는 이미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1층 상가 새 세입자 구해드렸어요. 나이 지긋한 부부래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김말순, 김철수, 시어머니와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눈앞에 글자가 흐릿하게 번졌지만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펜을 들고 서명을 마쳤습니다. 계약 진행해 주세요. 그 목소리는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삿짐 트럭이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낡은 가방을 든 시어머니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철수는 흰 머리를 늘어뜨린 채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둘 다 세월에 짓눌린 얼굴이었지만 마음속 동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건물주가 여자라던데? 관리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이요. 저 위층에 계신 분이에요. 시어머니는 순간 고개를 들었지만 정희의 시선은 이미 그들을 지나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계약서대로 지키시면 됩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 창문 밖으로 이삿짐을 정리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녹슨 선풍기를 돌리며 방을 치우고 시어머니는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풍경이지만
위치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불을 끄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그 말엔 분노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걸린 정리의 끝이었죠. 다음 날 관리비 납부 확인서가 도착했습니다. 서류 맨 위엔 정희의 이름, 그 아래엔 세입자 김말순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볼펜으로 확인란에 도장을 찍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도 이상 없어요.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사무실 문 밖에선 시장 사람들의 인사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말 속에서 며느리란 단어는 사라지고 오직 사모님만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정희는 건물 복도를 걸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벽에 작게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한참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등을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열쇠를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문득 자신이 정말로 과거를 떠나보냈음을 느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밤, 정희의 발소리만이 복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걸음이 끝나지 않은 인생의 다음 장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희의 건물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월세 입금 알림이 매달 정확히 울렸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말순. 정희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엔 승리도 복수도 아닌 오래된 무게가 녹아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찾아와 보고했습니다. 1층 어르신이 요즘 몸이 안 좋으시대요. 그래도 월세는 꼭 보내십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요. 그날 오후 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정희를 초청했습니다. 지역 성공 여성 사업가 사례 발표. 마이크 앞에 선 그녀의 손은 단단히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려도 스스로를 믿으면 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죠. 발표가 끝나자 한 상인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저도 용기 얻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그 순간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 노을이 건물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정희는 1층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담요를 덮고 있는 노인의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철수가 약봉지를 챙기고 있었죠. 둘은 늙고 약해진 모습으로 마치 시간이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유리문을 지나치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만이 벽을 따라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관리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셨답니다. 대신 월세는 이번 달도 잘 들어왔어요. 정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과일 바구니를 주문했습니다. 이름 대신 건물주라고만 써보냈습니다. 며칠 후 병원 간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르신이 그걸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정희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밀며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그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월세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항목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고르고 안정적으로 나열되어 있었죠. 그녀는 마지막 칸에 체크 표시를 하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옛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마음은 잔잔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상처도 그녀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이 켜지고 어둠이 천천히 골목을 덮었습니다. 정희는 불을 끄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 끝을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엔 더 이상 굴욕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던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건물 앞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시장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죠. 한때 자신이 그 골목을 닦고 쓰레기를 버리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선 젊은 상인들이 그녀를 향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잔잔하고 단단한 평온이 얼굴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신문 한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골 며느리에서 건물주로 그녀의 인생 반전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기자는 끈기와 판단력으로 스스로 일어선 여성 사업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정희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신문을 접었습니다. 커피 향이 코끝을 감싸며 퍼졌습니다. 문득 옛 생각이 스쳤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증명할 것도 되돌아볼 것도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이들이 뛰어놀고 햇살이 골목을 따라 번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더 젊어 보이시네요. 그녀는 미소로 답하며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엔 익숙한 알림이 떴습니다. 입금 알림 김말순 50만 원. 정희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어 남은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입안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정말로. 그 한마디가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건물 간판이 반짝였고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오래전 굴욕과 분노가 있던 자리에 지금은 단단한 평화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신발 밑으로 새싹이 돋은 골목길이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시장 한복판의 소음이 멀어지고 바람에 치킨 냄새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불공평하더라도 이제 그녀는 그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잔잔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